후쿠오카에 가기 위해서 부산 키메국제공항 에어부산 라운지에 왔는데요. 여전히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스카이허브 라운지는 작년 말부터 다시 운영 재개했다고 해서 PP카드를 사용할 겸 들러보았습니다. 모처럼 문이 열려 있으니 반갑더라고요. 스카이허브 라운지는 식품 기업인 풀무원이 운영하고 있는데 작은 뷔페식 라운지입니다. 여행 출발 전 허기를 달래고 시간을 때우기 충분한 곳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지금은 발급이 중단된 연회비 5만원에 현대 다이너스 카드로 이곳 스카이허브 라운지와 칼 라운지를 번갈아 가면서 이용했었습니다. 칼 라운지는 정책이 바뀌면서 대한항공 및 스카이팀 제휴항공사를 이용하면서 거기서 PP카드까지 소지한 사람만 라운지를 이용 가능해졌고, 지금 스카이허브 라운지는 그냥 PP카드만 있어도 이용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미역국이 있었는데 그래서 미역국 맛집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육개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육개장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캔 음료들이 있고 여기서는 생맥주를 직접 뽑아서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빵류나 야채류 그리고 쌀국수를 해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리를 잡고 이제 하나둘 먹기 시작했는데요. 이날 일부러 점심을 안 먹고 공항에 간 거였기 때문에 접시로는 한 4접시 비운 것 같습니다. 라면은 신라면 미니컵 한 종류밖에 없었는데 짜장류 라면도 한 종류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는 국물 라면을 좋아해서 그냥 잘 먹었습니다. 이제 비행기 탑승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는 여행 갈 때마다 개인 볼펜을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일본 여행을 가면 동전이 워낙 많이 생기니까 동전 지갑을 2개를 챙겨 가는데요. 한 개는 500엔, 100엔, 50엔유를 넣고 다른 한 개는 10엔 이하를 넣어 다니고 있습니다. 쇼핑을 하는 편이 아니라서 환전은 딱히 많이 하진 않았는데요. 2만엔 환전을 했고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3,000엔도 챙겨왔습니다. 비행기를 탑승을 했는데 이번에도 운이 좋게 비상구 쪽 좌석을 주셨어요. 제가 쇼다리라 딱히 비상구 좌석은 안 주셔도 되긴 한데 배정해 주신 거니 기내 안전책자나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섯 시경에 비행기가 이륙을 했는데 하늘에서 바라본 지상의 풍경이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비행기에 조명이 들어오는 것도 이쁘게 느껴졌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게 아마도 추정컨대 부산 신항만이 아닐까 싶고요. 비행기에서 바라본 하늘과 석양 참 아름다웠습니다. 비싼 카메라가 있었다면 사진으로 담고 싶은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이제 후쿠오카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을 시도하는데요. 막상 착륙을 다 하고 비행기도 정지하고 승객이 내릴 타이밍인데 공항 측에서 기내에서 좀 대기해 달라고 해서 한 10분 정도 대기를 한 것 같습니다. 기내 대기는 처음이었는데 내심 속으로 와, 공항에 사람 진짜 많은가 보다 싶더라고요. 이후 국내선 셔틀을 타고 그곳에서 지하철을 타고 하카타로 가니 9시가 갓 넘어버려서 JR 창구에서 큐슈 레일 패스를 교환할 수 없었습니다. 뒤날 아침 6시 30분부터 기차를 타는 게 제 여행 계획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꼬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에라이 모르겠다. 배고프니까 도시락이나 사보자 싶어서 하카타역에 파는 에끼벤 매장에 들렀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서 대부분 도시락이 모두 판매된 상태였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먹을까 하다가 그냥 하카타 기차역 도시락은 어떨까 싶어서 구입해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편의점 도시락이나 비슷비슷하지 싶습니다. 물론 가격은 에끼벤이 더 비쌉니다.
이 고등어 김밥 같은 도시락 뭔가 저는 안 사 먹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도시락은 재고가 좀 남아있네요. 바로 숙소로 향했습니다. 나카스 카와바타에 있는 비스타 호텔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평도 나쁘지 않고 대욕장이 있어서 예약을 했습니다. 정문이 별도로 있는데 저는 쪽문으로 들어가네요. 두둥. 엄청난 미니 사이즈 객실입니다. 여기가 출입구인데 여기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하면 이제 침대가 있네요. 근데 저 혼자 지내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여기는 좀 보기 드물게 시스템 에어컨이 갖춰져 있네요. 바깥의 경치가 괜찮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TV가 하나 있습니다. 있고 작은 테이블 하나 있고 제가 보통 같으면 이런 짐들을 조금 치우고 이 객실 소개를 할 건데 가방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드라이기 있고 커피포트가 반딱반딱 빛나는 드론기 제품이네요. 맨날 싸구려 플라스틱 제품만 있다가 이런 제품을 보니까 좀 반갑네요. 그리고 미니 냉장고가 있습니다. 물은 없고요. 금고, 미니 금고 갖춰져 있습니다. 그 어메니티, 칫솔, 치약 뭐 이런 것들은 1층에 있었고요. 슬리퍼 하나 있고 뭐 작지만 저는 저 혼자 지내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욕실이 불이 어떻게지? 욕실이 조금 특이하네요. 일단 깨끗하다는 느낌 가장 먼저 들고 특이하게 일본 호텔에서 잘 보기 힘든 그러니까 저렴이 호텔에서 잘 보기 힘든 샤워 부스가 있어요. 반갑네요. 샤워 부스를 일본 비즈니스 호텔에서 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일본 호텔이 좀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일단 배가 고파가지고 도시락 저게 하카타역에서 벤또를 사왔거든요. 벤또를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체크인을 완료했고 이제 뭐 좀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카타역에서 도시락을 사왔습니다. 벤또. 원래라면 여기 내려가지고 그 텐진역 근처에 1인 모츠나베 파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일본에 와서 모츠나베를 못 먹은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꼭 먹어야겠다 했는데 이번에도 못 먹었습니다. 제가 잠깐 갔다 왔는데 줄이 11시 마감인데도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은 못 먹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배가 많이 고픈데 기메국제공항에서 스카이허브 라운지에서 뭘 좀 먹고 왔는데 거기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사람이 많고 입국 절차가 오래 걸려서 배가 다 꺼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그 입국 심사 시작하고부터는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거기 안이 굉장히 습했고 그래서 더웠어요. 사람들이 다 막 외투 벗고 지금 겨울이니까 파카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입고 있는데 외투 다 벗고 그리고 사람은 진짜 너무 많고 이 줄은 빨리빨리 안 줄어들고 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한 가지 이번에 조금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10월 달에도 후쿠오카를 갔고 11월 달에도 후쿠오카를 갔는데 지금 이제 1월 달에 왔는데 그때 11월 달에 갔을 때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마이 SOS, 11월 달에는 비지 재팬 웹이었는데 그때 뭐 이렇게 사전에 다 등록을 하더라도 이 QR 코드로 이렇게 막 찍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입국 심사랑 세관 신고해서. 근데 이번에 가니까
그 입국 심사 할 때도 QR로 했고 그 세관 신고 마지막에 나가기 전에 내는 것도 QR로 했거든요. 비행기에서부터 그런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뭐 그런 안내가 없었고 그 비즈재팬 웹을 하더라도 일일이 다 종이로 다 준비해 갔었는데 이번에는 비행기에서부터 그런 안내를 해서 이번에 하지 말아야겠다. 처음에는 이렇게 받았거든요. 이 종이 아시죠? 입국 심사할 때 쓰는 종이랑 이거는 세관 신고할 때 쓰는 종이 받았는데 안 적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비즈재팬에 탄 사람들은 그래서 안 했죠.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이 종이에 쓰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에 이제 QR을 인식하는 장비가 있대. 기계를 갖다 놨더라고요. 그게 조금 변화된 점이었고, 그리고 세관 신고할 때 마지막 이 세관도 QR로 하는데 우리 그 자동 출입국 심사할 때처럼 여권 갖다 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장비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종이 가져다 내는 사람과 이 QR로 하는 사람을 비교를 하면 QR이 월등히 많으니까 되려 종이를 한 사람은 빨리 나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후쿠오카 국제공항 굉장히 복잡했고 더웠고 만약에 제가 코로나 걸릴 거라면 거기서 아마 걸리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바글바글하고 공기의 질이 좋지 않았다. 일단 이 하카타역에서 처음 벤또 사봅니다. 이것도 얼마나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사과규라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사과규 에끼벤 먹었었는데 이것도 사과규라고 해가지고 샀어요. 이런 구성입니다. 이게 뭐 함박 스테이크 같은 거 같고 맞네요. 그리고 고기는 그냥 가림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고기 볶음밥 같은 느낌이네요. 고기 볶음밥. 지금 와사비도 있습니다. 저 배가 고파서 그런가 뭔가 사르르르르 녹는 느낌? 얼른 허기만 채우고 여기 대욕장이 있거든요. 대욕장 가서 피로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먹고 새벽까지 하는 라면집 있으면 한번 가보려고요. 잘 없을 것 같아요. 일본도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야간 영업하는 가게들이 많이 없어졌대요. 대충 허기만 채우고 저는 대욕장으로 가야겠습니다. 빨리 가야지 목욕하죠. 여기 대욕장은 얼마나 퀄리티가 괜찮을지 한번 제가 목욕을 좋아하는 제가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